예, 오늘 식사는 맛있게 하셨습니까? 예. 일단 그 상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최동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해 출신 최동원 의원입니다. 우리 그 송부영 경남 그 연구원장 임용 후보자님은 지금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전문 연구직을 거쳐서 여러 직책을 거쳐서 맡아오신 것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출된 이력을 보면 경남연구원장으로 조직을 관리하고 통솔하는 데 큰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그리고 질문을 딱 몇 가지를 질문 드리겠습니다. 최근 그 경남연구원에서 부울경 메가시티 관련해서 용역을 진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여기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그러면 부울경 메가시티 이건 수도권을 일극 체제에서 다극 체제로의 전환을 통해 지방 소멸을 막고 지역의 성장 잠재력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부울경 울산 함께 묶어서 인구 1,000만 이상의 거대 도시를 육성하자 하는 것으로 이해합니다. 부울경 메가시티에 대한 송구용 후보자님의 견해는 어떠하십니까? 아까 오전에 그 한상현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그 메가시티 관련해서 오한겸 최동원 위원님께서 주신 메가시티에 대한 저의 입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 아시다시피 메가시티는 행안부에서 규약을 통과시킨 지방행정 체계를 개편하는 일종의 강력행정의 틀을 바꾸는 그런 의미가 있는데 그 규약의 내용을 면밀히 분석을 해보면은 중앙정부가 가진 재정권, 인사권, 인력 이런 것을 부울경 메가시티 행정기구에 이양을 하는 게 하나도 없이 부산, 울산, 경남의 인력과 재정을 약간씩 편입을 시켜서 구성하고 운영하는 그런 조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결국에 가장 큰 취지인 수도권에 맞대응할 수 있는 인구 1,000만의 광역 행정의 틀을 바꿀 수 있는 조직이 전혀 아니다. 이런 근본적인 문제가 있고, 두 번째는 부울경 메가시티가 추진해야 할 고유한 행정 사무가 거의 뚜렷하지 않습니다. 기존에 부산, 경남, 울산이 하고 있는 고유 사무들의 일부 중에 교통 문제만 유독 약간씩 터치해서 광역 교통 체제를 구축한다. 그 정도만 나와 있는 정도여서 메가시티를 만약에 할 경우에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양산 김해권에 거대하게 아까 전에 말씀드린 그 물건의 삼국시대부터 자유무역 지역으로 그렇게 지정이 돼 가지고 그렇게 명명돼 가지고 하던 지역처럼 과학, 기술, 산업, 제조 등등의 기반들이 모두 포함될 수 있도록 해야만 메가시티의 제대로 된 기능이 발현이 될 수 있는데, 현재로서는 허울만 메가시티일 뿐이고 재정권, 인사권 등등이 아무것도 없으며 가장 핵심적인 문제는 추진해야 할 고유 사무 분야가 구분이 그렇게 명확하지 않고, 또한 그 고유 사무의 분장 그 내용도 거의 없는 편입니다. 그게 가장 큰 단점으로서 결국에는 부울경 메가시티를 만약에 추진한다면은 부산, 울산, 경남의 행정력과 재정력만 그쪽으로 편입되면서 양분화되거나 혹은 옥상옥의 그런 구조로 전락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메가시티를 추진을 한다면은 전국적인 행정 조직 개편과 맞물려 가지고 부울경 행정 통합이라든가 대구 경북 행정 통합이라든가 이런 형태로 나가면서 우리나라의 지방자치 제도의 전반을 터치하는 그런 차원에서 추진해야만 중앙정부가 갖고 있는 막강한 재정권과 예산권,
인력을 지방으로 분산 분권시킬 수 있는 그런 획기적인 계기가 될 수 있다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뭐 저도 거기 후보자님하고 생각이 비슷한데요. 부울경 메가시티 추진을 하게 되면 또다시 이제 서부 경남이 좀 소외될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그래서 부산이 사실상 이 부울경 그 메가시티를 건설하면 부산이 아마 중심이 될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여러 이제 그 강력단체 부울경 중에 이 주도권 때문에 좀 여러 어려움이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실현 가능성이 좀 떨어질 것 같은데, 이 부울경 중에 만약에 이게 이 메가시티를 건설한다면 어디가 중심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일단 근본적으로 부울경 메가시티에 대한 저는 개인적인 현재 나와 있는 규약상으로 내용, 업무 분장이나 사무 내용을 보면은 그게 합당하지 않은 행정기구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메가시티를 만약에 가정을 해서 어디다 조성해야 된다는 답은 아직 드리기가 좀 미흡한 단계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부울경 그 메가시티 실현 가능성은 어느 정도로 보십니까? 실현 가능성은 일단 행안부에서 이 규약을 통과를 시켰기 때문에 만약에 한다면은 우리 부산, 울산, 경남이 만약에 동의를 해가지고 한다면은 허울인, 그러니까 그냥 그 고유 사무도 없는 형태로서는 굴러갈 수 있겠죠. 그러니까는 예산을 동반하고 무슨 뭐 여기에 있는 의원님들을 뭐 이렇게 해서 조합도 구성하고 의회도 구성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하긴 하는데, 문제는 고유 사무 처리해야 될 사무가 뚜렷하지 않기 때문에 이게 좀 안 하는 게, 이 규약 내용으로는 안 하는 게 맞고, 만약에 이걸 추진을 하게 된다면은 바운다리를 경남 전역으로 서부 경남이나 북부 경남, 남부 경남까지 다 포함할 수 있도록 하고, 아까 전에 그 광역 교통망 문제도 저 함양, 거창, 합천까지도 터치가 될 수 있도록 하고, 남해, 고성, 사천, 거제, 통영까지도 다 터치가 될 수 있도록 한다면은, 또 그렇게 또 광역 교통망을 그렇게 해가지고 막대한 예산을 갖다 내려 보내준다면은 또 우리 경남도의 실익을 기대할 수가 있지만, 현재의 규약 상태나 중앙정부가 재정 분담을 할 계획은 그렇게까지 확장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실현 가능성을 어느 정도로 보십니까? 상중하, 이제 예를 들면 실현 가능성이 있다. 저는 그다음에 좀 낮은 편이 아주 낮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네. 예, 지금 현재로서는 지금 좀 추상적인 이 메가시티 이 정책 공약으로 들고 나온 거라서 저도 좀 사실은 이게 뭐 될지 여부를 좀 사실 낙관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제가 남은 시간은 도덕 검증에 좀 많이 좀 질문할 게 많아서 그때 좀 쓰기를 하고 넘기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우리 최동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우리 장병국 의원님, 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병국 의원입니다. 이번에 후보자로 단수 추천되심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인사검증을 준비하면서 주변에 지인들 통해서 우리 후보자님의 성품이나 인품에 대해서 이제 좀 확인도 하고 능력 이것도 확인을 해봤는데, 다들 평가가 너무 좋았다라는 말씀을 우선 드립니다. 근데 저는 또 조금 생각이 다릅니다. 후보자님, 우리 경남연구원이 과연 어떤 기관인가, 여기에 저는 이 초점을 좀 맞춰야 되겠고, 후보자님께서 21년 이상 한 직장에, 이 경남연구원이라는 직장에서 계속 연구를 하셨는데, 그 중에 연구 목록을 제가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봤는데 이게 너무 통상적이라고 할까요?
이런 연구에 너무 치중을 많이 하셨다. 지금 경남이 닥치고 있는 이 현실, 그리고 앞으로 10년, 20년 뒤에 경남 중에도 시, 군별로 보면 위기감이 상당히 고조되어 있는 동안에 21년 이상 동안 우리 후보자는 경남연구원에서 어떤 역할을 했을까? 후보자님, 경남 발전을 위해서 후보자님께서 21년 동안 재직 중에 정말로 기억에 남는 일이 있다면 한 가지만 좀 소개를 시켜주시죠. 국가산단 고도화 연구 결과 국비 약 8,700억 유치를 해서 창원 터미널 부근에 R&D 시설이라든가 기업 지원 기능을 지금 거의 완공을 시켜놓고 있다는 것은 말씀드렸는데 1990년대 말에 1998년입니다. 정확하게 그때 당시에 부산은 신발, 대구는 섬유, 광주는 광산업 이렇게 해서 5년 동안 5천억씩 예산을 투입하는 그런 메모드 계획이 수립될 당시에 경남의 기계산업 고도화 전략 수립을 거기에서 연구를 해서 4,278억이라는 초기 5개년 사업비를 확보해서 시행해 왔던 경험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제 경남연구원 조직과 관련해서 몇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후보자께서도 입사하셔서 21년간 근무를 하셨는데 우리 연구 인력 중에 지금 33명이 이렇게 있는데 그 입사와 퇴사가 어느 평균적으로 어느 정도 시점에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걸 간략하게 답변 좀 해주실래요? 퇴사는 주로 이제 만 60세가 되면은 연구 인력은 퇴사를 하게 되고 입사는 보통 학위를 대학을 졸업하고 학위를 마치는 시점이 과거 제가 할 때는 한 35, 6세가 전후였는데 지금 그게 점점 당겨지고 앞당겨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입사 연령도 비교적 앞으로 좀 당겨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저희 경남연구원 인력 구조를 보면은 우리 도내 출신보다 도 외에서 오신 분들이 최근에 늘어나고 있고 그분들도 다양한 경력을 가지고 오면서 입사 연령이 그렇게 빠르지는 않은 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우리 후보자께서 그 상당한 시간 첫 직장이 경남연구원이고 마지막으로 퇴임한 것도 경남연구원이다시피 우리 연구원들도 입사해서 정년퇴직을 할 수 있는 경남연구원이라면 이게 평생 직장이 된다는 이야기인데 연구원들은 성과가 목적이지 이게 제 생각에는 이게 성과 없는 연구만 하고 있는 집단으로 전락하는 것 같으면 경남연구원에 이만한 예산을 투입할 필요가 있나? 실질적인 성과는 나타나지 않고 연구를 위한 연구만 계속한다면 경남연구원에 대한 기대가 우리 도민들이 별로 저는 없을 것이다. 그리고 저는 오늘 인사검증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회의감이 드는 게 이 검증 결과와 관계없이 임명권자는 임명 권한을 우리 의견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죠, 그죠? 그래서 또 연구원장이 되실 수도 있는데 이제 지금부터는 제가 조금 기대하는 바를 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경남연구원이 그야말로 싱크탱크라고 이야기하죠. 경남연구원에서 가장 우수한 정책을 마련하고 그것을
도나 시군에서 정책으로 잡고 예산을 편성하고 그런 시스템이 제대로 갖춰져야 경남연구원 설립 목적하고도 맞잖아, 그죠? 그 지금 여기서 연구한 결과를 보면 구체적으로 이겁니다. 2013년도부터 20년까지 일자리 고용, 경제산업, 미래전략, 복지교육, 과학기술, 지역개발, 농어촌개발, 문화관광 이게 답니다. 여기에 문화관광 분야에 있어서 경남이 앞으로 산락하면 인구는 증가하지 않고 외부 사람의 유동 인구를 늘려야 되는 이 시점, 그리고 지금 일부 시군이 소멸도시로 전락해 있는 이 시점에도 지금 그 후보자께서 제시한 여러 가지 전략, 앞으로 계획 이거를 말씀하시는 걸 보면 전부 다 추상적이고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고 이런 내용밖에 없습니다. 말단 집에는 가지 말고 장맛단 집에 가라고, 이 말만 잘해갖고 될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경남연구원 원장님을 모시는 자리에 이렇게 이 좀 거친 표현이 들어가는 것이 정말 저로서도 아주 유감입니다. 이제 경남은 위기에 있고 10년 뒤에 경남은 어디까지 추락할지 걱정입니다. 그런데도 지금까지 해왔던 똑같은 방법으로 이렇게 한다면 우리는 살 수 없습니다. 연구원들은, 성과 없는 연구원들은 과감히 훨씬 더 훌륭한, 아무리 돈을 많이 주더라도 좋은 연구원을 모집해야 되고, 과감하고 정말로 미래에 대한 전략을 갖고 경남연구원이 그 역할을 해줘야 경남이 그래도 버티기라도 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입니다. 제 생각이 뭐 틀렸으면 틀렸다고 말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닙니다. 의원님 말씀 예산 대비 실효성 투입하는 데 대해서 실효성 있는 연구를 해야 된다. 그리고 단견적인 연구보다는 미래를 10년 후를 내다보는 연구를 해야 된다는 그 따가운 실책의 말씀 깊이 새기겠습니다. 하지만 연구원들은 모두가 다 미래를 지향하는 그런 연구를 하지만 정책을 많이 만든다고 해서 그게 다 모두가 채택이 되질 않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연구를 우수하게 연구 결과를 만들더라도 이걸 도청과 또 도의 의원님들, 여러 의원님들 힘을 합쳐서 시간이 많이 없기 때문에요. 하겠습니다. 지금 경남연구원의 연구원 33명 중에 주소를 창원시 말고 다른 곳에 두고 있는 사람이 몇 명이죠? 제가 우리 도 내에 그 김해나 뭐 다른데 아마 적을 두고 있는 사람들이 있고 대부분이 아마 이 경남 도내 주소지를 창원에 있죠, 그죠? 예, 갖고 거의 창원에 있을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 소멸도시들 전부 다 버림받은 곳이죠. 이 소멸도시 1등, 2등 쌓고 지금 이래 샀는데 경남연구원들이 경남 미래 전략을 마련하는 곳이라면 1번만. 예. 이렇게 하십시오. 예. 그곳에서 삶도 좀 필요도 하고, 그 다음에 제가 끝으로 한 말씀만 더 드리면 IQ 100짜리의 사람들은 1000명, 10,000명이 모여도 IQ 100 정도밖에의 생각을 돌출해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경남연구원이 있는 거거든요. 매번 똑같은 사람이 똑같은 연구를 하고 작년 연구 결과물을 토대로 해서 또 똑같은 연구를 해대면 전혀 발전 있을 수 없죠. 그래서 돈을 좀 더 많이 들이더라도 제대로 경남 발전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연구할 수 있는, 결과물을 제시할 수 있는 경남연구원이 혹 후보자님께서 임명되신다면 반드시 좀 실현시켜 주실 것을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예, 의원님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장병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다음은 우리 이시영 의원님, 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송부영 후보자님 반갑습니다. 저는 김해 출신 이시영 도의원이라고 합니다. 먼저 단수 추천으로 되신 우리 송부영 후보자님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저는 앞에 우리 의원님들 여러 의원님들께서 뭐 저랑 중복적인 부분을 다 날카롭게 질문을 많이 하신 것 같아서 저는 좀 다른 부분으로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임기에 대해서 제가 하나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여기 우리 정책지원관님도 자리를 같이 하고 계신데, 우리 그 지방자치단체 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보면 임원의 임기에 보면 이사장, 원장, 이사 및 감사의 임기는 각각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그리고 이항으로 당연직 이사의 임기는 현직 재임기간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단 지금 보면 임기가 3년이고 뭐 추가로 3년이 가능한 것으로 그렇게 보이는데요. 일단 우리 그 후보자님께서 우리 원장이 되신다면 임기 중에 꼭 성과를 내고 싶은 그런 뭐 과제나 그런 성과를 내고 싶은 부분이 있으신지 뭐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하고 싶은 게 아까도 제가 오전에도 말씀드렸고 장병께서도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 도가 미래 기반이 참 취약합니다. 미래 기반이라는 게 지식 기반인데, 우리가 인공지능 뭐 이렇게 뭐 주행 자율화 자동차 뭐 하고 하는데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도 없고 기술도 없고 기술을 만드는 그런 연구소나 기반이 참 없는 편입니다. 그래서 우리 과거에 우리나라 경제를 뭐 2등, 3등에 수출을 잡던 경남이 지금 예,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추락하거든요. 예. 그래서 그러한 지식 기반을 제 임기 중에 좀 아주 좀 따져보고 싶은 욕심이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우리 보면 이제 우리 홍 원장님 퇴임을 하시고 지금 뭐 약 10개월 동안 지금 공백이 있지 않습니까? 보면 매번 지방선거 이렇게 끝나고 나면 도지사가 이제 임명한 자리에 대한 자녀 임기에 대해서 계속 논란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정책지원관님도 여기 같이 고민을 좀 해주셨으면 하는 부분인 것 같은데, 이 지금 도지사 임기는 4년입니다. 그리고 원장님의 임기는 3년이에요. 이런 부분에 의해서 도지사가 임기가 1년 남은 상황에서 3년을 연장하는 거, 이거는 후보자님은 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문제는 뭐 제가 답변할 예. 성질은 못 예, 됩니다만, 생각이 어떠신지 한번 예, 궁금해서 뭐 여쭤봅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뭐 임기와 관련 없이 이거 원팀 정신으로 해야 일의 효율성이 좀 높아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있습니다. 그래서 나란히 같이 가야만 연구 결과가 정책에 반영되고 그 반영된 정책으로 인해서 도민이 좀 더 행복 지수가 높아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올해 우리 도예에서 제안한 연구 과제를 몇 건 수행하고 있는지를 혹시 아십니까? 대부분 주신 그 연구 과제들이 상당히 많은데 그 과제들을 개인별로 이렇게 항목을 이제 맡고 있는데, 대부분의 과제들이 이렇게 어떤 사람이 혼자 책임지고 나가서는 될 문제가 아닌 과제들이 참 많습니다. 예, 예. 우리 시대가 지금 융복합 시대라고 하듯이 기술도 IT에서 바이오도 붙고 나노도 붙고 이래 가지고 막 융복합을 하듯이 연구도 마찬가지로 한 주제에 다양한 연구자들이 모여서 예, 제가 드리고 싶은 네. 말씀이 있어서 제가 좀 말씀 계속 드리겠습니다. 우리 의원님들 뭐 다들 공통적으로 말씀하신 게 우리 경남 연구원이 우리 도의 싱크탱크라고 다들 이렇게 얘기를 하시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이제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 우리 경남도의 중추적인 정책 연구기관이 되기 위해서는 도내 시군이 처한 실정도 잘 아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경남연구원도 나름 방식으로 도내 현안을 잘 파악하고 계시겠지만, 우리 도내 시군의 민원이나 처한 현실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은 저는 저희들 도의원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의원들이 뭐 정책 과정을 수행하고 하는 데는 다들 한계는 있겠지만은 제 개인적인 생각은 도의원들의 그런 수행 과제도 긍정적으로 검토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 후보자님 생각이 어떠신지 여쭤봅니다. 저도 적극 동의를 합니다. 뭐 제가 이제 한 연구원에 쭉 있다 보니까 원장님 성향에 따라 다른데 시군 담당, 부 담당이 있었습니다. 과거에는 두 사람 정도가. 그리고 거기에 이제 연구 지원하는 인력들, 석사들도 많이 있고 이랬는데, 저는 그게 만약에 이제 그런 조직이 없다면 부활하고 거기에 우리 도의원님들, 또 시군 의원님들도 필요하면 이렇게 해서 시군의 정책 강화를 통해서 도의 발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연구 기능도 좀 바뀌어져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제가 뭐 오늘 두 가지 말씀드렸듯이 만약에 송부영 후보님께서 만약에 원장님이 되신다면은 우리 임기에 대한 부분 꼭 한번 다시 한번 챙겨봐 주셨으면 부탁드리겠고 우리 도의회 의원들의 우리 그 수행 과제에도 적극적인 관심을 좀 부탁드리고 반영이 좀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시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우리 다음은 신종철 우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리산과 도의보감의 고장 삼천군 신종철 의원입니다. 경남연구원장으로 후보가 되신 데 먼저 축하드리고 제가 인상 검증 자료를 보고 참 검소한 분이시구나 생각을 했습니다. 본인은 2007년 3월식 사가 37만 원짜리고 또 자녀분도 보니까 18년씩 투산 235만 원짜리를 타시고 계시고 또 본인은 보니까 3억 전세 살면서 아드님은 미국의 항공학교에 또 서울 소재 대학에 공부를 시키고 난 후에 미국에 있는 항공 관련 학교를 보내서 유학을 하고 와서 항공 관련에 취직을 해가 있고 자녀 또 따님도 마찬가지로 미국에 유학을 보낼 정도로 검소하시면서 정말 자녀들에게 올인하는 미래를 준비하는 이런 분이구나 생각하면서 정말 건전한 의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충분하게 연구원장으로서 자격이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먼저 전 원장과의 차별을 한다면 어떤 부분을 차별하실 생각입니까? 예, 좋은 말씀 지적 감사합니다. 전 원장님이 어떻게 하셨는지 그건 뭐 일일이는 잘 모릅니다만은 전 원장님은 제가 파악한 바에 의하면 너무나 좀 외형적인 성장에만 치우친 거 아닌가. 그래서 불과 3년 만에 연구원 전 식구를 건 2배 이상으로 이렇게 고용을 늘린 그거는 저는 인정을 합니다. 하지만 연구 성과물이 아까 전에 뭐 장병구 의원님도 많은 따가운 질책 말씀을 주셨는데 성과물이 정책에 반영되고 반영된 정책이 도민의 편익 제고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좀 미약하지 않았느냐 해서 저는 외형 성장보다는 내실 다지기, 연구 성과를 좀 아주 질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볼 생각입니다. 좋은 결과로 예를 들어서 원장으로 임용이 되어서 임기 3년 동안을 예를 들어서 나는 이런 슬로건으로 걸고서 해보겠다라고 생각하신다면은 어떤 슬로건을 거실 계획입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지식 기반을 다져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고요. 이 지식 기반을 만약에 다지지 않는다면은 어떤 정책이든 어떤 예산을 투입하든 사상 누각 정도밖에 되지를 않을 겁니다. 그래서 그게 가장 근본적인 거고 현실 문제로 따진다면은 지금 오늘도 많은 분들이 질의해 주신 메가시티 문제가 우리 도정에 좀 너무 오랫동안 이 메가시티 문제로 해가지고 도정을 좀 방해를 놓는 것처럼 그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메가시티 문제를 빨리빨리 정리를 해서 3개 시도의 합의를 갖다가 어떤 식으로든 이제 결론을 빨리 내고 세 번째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방위 산업을 어떻게 육성할 것인가, 그 다음에 항공 산업을 어떻게 육성할 것인가 하는 문제, 그 다음에 이제 원전 산업을
그래서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린 기계산업 메카노 21 사업을 할 때 4,278억, 산당 구조 고도화 사업을 8,700억 뭐 이렇게 하듯이 대통령이 공약을 했으면 그 정도 예산을 들이는 그런 메모드 연구 계획을 수립해서 중앙정부를 압박을 해서 예산을 따와서 산업을 육성해야 된다는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올해 내로 바로 그런 원전 분야, 그다음에 방위산업 분야, 또 메가시티 분야, 항공우주 분야 등등은 올해 내로 연구 성과물을 낼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지금 우리 그 의원들이 앞서서 이렇게 미래를 지향하는 그러한 연구가 필요하다는 내용입니다. 저도 공감을 하면서 또 지금 후보자님과 저와 비슷한 세대인데 저희들이 사실상 메타버스라든지 IT라든지 바이오라든지 나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취약합니다. 사실 지식이나.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그 대처를 해 나가실 것인지 대책을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메타버스나 뭐 IT나 이런 것도 시스템 반도체 문제는 우리 창원 중심으로 이렇게 이제 인력이 수반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분야가 사람이 없으니까 일단 무슨 센터를 만들고 기반을 만들더라도 기반 센터를 운영할 사람이 없기 때문에 양면 작전으로 가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기반을 만들고 사람을 자체 양성하면서 그 사람들이 다시 사람을 또 연쇄적으로 키워 나가는 그런 구조로 가야만 우리 도의 빠른 4차 산업혁명 기술을 갖다 접목시키고 또 안착을 시킬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시는 그 바이오라든가 나노 분야, 나노는 산업이 아닙니다. 나노는 모든 산업의 핵심이 되는 원천 기술의 핵심 기술입니다. 그래서 이 나노는 우리 밀양의 나노 국가 산단이지만 나노 국가 산단에는 못 들어갈 그런 기업이 없을 정도로 나노 기술을 활용하는 모든 제조업은 거기에 유치가 될 수 있도록 하면서 키워 나가야만 나노 기술의 그 중심지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참고로 나노 관련해서는 국책연구센터라든가 또 폴리텍 대학도 뭐 지금 유치가 된 상태지만 그게 빨리빨리 조속히 그 안착이 돼서 나노 인력 양성도 기할 수 있도록 연구 뒷받침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후보자님과 저와 마찬가지로 출신지가 보니까 저보다 사실 더 촌이에요. 하동 고전 출신이신데 뭐 더 절실하기라 아시겠지만은 지금 저희 이제 농촌 지역은 지역 소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걱정도 많이 하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에 대항 방안을 또 여기 출신이고 하시니까 또 이런 부분에도 관심이 좀 있으리라 생각하시는데 지역 소멸 대응 방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지난 올해 4월 이전까지 행안부 지역 소멸 대응 기금 관련해 가지고 시군별 컨설팅을 제가 쭉 했습니다. 4월 초까지 그렇게 했는데 우리나라 시군뿐만 아니고 인근 부산에 보면은 부산 서구, 영도구, 동구도 지역 소멸 지역입니다. 인구가 계속 감소하거든요. 그래서 이 대도시 문제도 대도시에도 이제 지역 소멸 문제가 대두가 되기 때문에 이게 특정 지역에 이렇게 한정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지역 소멸의 가장 근본적인 게 인구 고령화와 인구 증가율이 둔화되고 인구가 계속 줄어드는 그게 근본 원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구가 줄어들고 있는데 그걸 인구를 늘리기 한다는 것은 무모한 작전입니다. 그래서 생활 인구, 유동 인구를 첫 번째 늘리고 두 번째 관계 인구를 늘려야 됩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의원님의 산청이나 저희 고향 하동이 관계 인구를 서울 서초구나 서울 뭐 영동이나 강남구와 이 자매기를 맡고 거기에 있는 사람들과 유통이라든가 물류라든가 농산물이라든가 이런 걸 교류를 하고 또 관광을 뭐 하고 또 주말에 이렇게 주말 농장을 통해서 교류를 하고 이게 서로 관계를 설정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산청과 하동에 왔다 갔다 하면서 그 지역에 활기를 갖게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관계 인구를 늘리고 세 번째가 이제 지역에 상당히 한계가 있는 그 지역 특화 산업, 제조업, 산청 같으면 고령토를 이용한 산업을 한다거나 고령토도 옛날 같으면 도자기나 하고 뭐 생활 병기나 만들고 하지만 요즘에 고령토는 그 IT 반도체 분야의 핵심 전련체로서 되게 소중한 요소입니다. 그래서 그런 분야를 특화해서 제조업을 육성해서 틈새
제조업을 육성하고 이렇게 해서 점점 그 지역에 활력을 가져오는 다양한 전략을 해야 되고 우선 이제 행안부에서 지역 소멸 대응 기금을 예산을 주니까 지역에서는 아직까지 큰 마스터 플랜을 짜지 못하고 관광 시설 위주로 확정을 하고 있는데 1단계에서는 그렇게 하더라도 내년부터는 좀 거대한 5개년 계획, 10개년 계획 마스터 플랜을 짜서 그 예산이 참 누수됨 없이 실효를 거둘 수 있도록 연구원에서 좀 뒷받침을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신종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우리 박진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진현입니다. 송부용 후보자 되심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94년부터 21년까지 경남연구원에서 근무를 총 21년 2개월 21일 근무하신 걸로 확인됩니다. 경남에서 가장 경남을 많이 아시고 단계 밟아서 연구원의 수장이 되는 거야말로 이상적인 것 아니겠습니까? 첫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2019년 6월 퇴직 후 바로 2년간 초빙 연구위원으로 근무를 하셨던데요. 이게 연구원의 관례인 건지 아니면 후보자님의 남다른 능력을 인정받아 특별히 추가로 더 근무를 하시게 된 건지 궁금합니다. 답변 바로 올리겠습니다. 다 아시다시피 박근혜 정부 시절에 임금 피크제를 실시를 했습니다. 그때 이제 취업 난도 막고 하기 위해서 임금 피크제라는 정년을 앞둔 3개년 전에 임금을 5%, 10%, 15% 연차별로 동결을 시키고 그것을 이제 임금을 깎는 대신에 그 돈으로 신규 고용을 늘리자 이런 취지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게 임금 피크제를 하면서 당사자인 저 같은 경우에는 그만큼 연봉을 적게 받는 그런 경우가 생기죠. 그래서 그걸 대비해서 그 당시에 저희 연구원 내규에 임금 피크제 당사자는 임기가 끝나면은 초빙 연구위원으로 2년 정도 근무할 수 있다 하는 내규 규정을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연봉은 그냥 전체 연봉이 아니고 총액 연봉이 아니라 그러니까 가장 기본 연금의 한 60 몇 프로, 61, 2%를 연봉으로 받는 그런 제도였습니다. 거기에 준해서 제가 2년간 초빙연구원 위원 활동을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은 제가 지난 7월 달에 연구원 업무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때 업무보고를 받을 때 제가 자료 요구 제출이 있었는데 경남연구원의 박사급 직급별 인건비 현황이랑 타 시도 인건비 현황을 달라고 했는데 이게 11대도 그렇고 10대도 그렇고 인건비에 대한 현황은 회기 때마다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지 자료가 정말 자료 제출하기 싫어서 제출한 것처럼 엉터리로 제출했습니다. 굉장히 실망스러운 게 경남연구원 자료는 22년도를 제출하고 타 시도는 21년인지 22년인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박사급 직급별로 제출해 줘야 되는데 타 시도는 그냥 통틀어서 한꺼번에 제출해 주신 거예요. 제가 왜 이거를 제출해 달라 했냐면 외부에서 선임 연구원들은 연봉을 1억씩 받는데 지금 연구 용역을 하면은 다급 연구위원님들이 연구를 하고 선임 연구원들은 이름만 올린다는 여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 연봉 인건비 내역을 달라고 했는데 정말 성의가 없이 보내온 거예요. 비교도 할 수 없고 제출하라니까 제출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좀 주인의식을 갖고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 원장님이 오셨으니 어떻게 하실 건지 그건 궁금합니다. 이것도 좋은 아픈 지적의 말씀입니다. 연구원 연봉이 이제 저희 연구원뿐만 아니라 전국 다른 시도 연구원 연봉이나 이런 게 임금비가
유출이 잘 안 되는 상황입니다. 그 각 개별 기관별로. 그리고 두 번째, 연구원들의 연봉 평균이 다른 거는 이 신입 연구원이 많으면은 평균 연봉이 낮고, 오래된 연구원이 많으면은 자연히 그 평균 연봉이 이제 높아지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비교하는데 좀 다소 한계가 있습니다. 세 번째 말씀해 주신 선임 연구위원들은 좀 연구를 안 하고 밑에 있는 연구위원 다급이 연구를 주로 한다는 그런 말씀인데, 물론 뭐 개중에는 그런 사람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더 많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한 40대 초반에 50견이 왔더랬습니다. 얼마나 타이핑을 많이 했던지. 지금도 좀 후유증이 있어가지고 막 있는데, 그 정도로 밤새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는데, 연구원별로 연구 성향이 좀 다른 그것은 어떻게 막을 방법은 없습니다. 다만 모든 연구원들이 연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 연구원장은 직무와 조직과 직능별로 이렇게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경영해 나가는 게 원장의 책무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에 대해서 만약에 선임이 된다면 최선을 다해 그러한 관리를 잘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러니까 도의원에게 제출하는 자료조차도 이렇게 하는데 과연 용역이나 다른 게 제대로 되겠느냐 의문을 가졌습니다. 또 한 가지는 연구원의 재직 경험이 많으시니까 내부 사정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 원장님이 오시면 일방적일 거다, 독자적일 거다, 독단적으로 될 수 있다, 그런 우려스러운 목소리가 많습니다. 그 도나 의회에서 긴급 현안 발생 시 용역 계약 체결 등 행정 절차 이행에 소요되는 시간으로 지체할 수 없을 정도로 긴급하게 현안에 대한 연구, 분석을 통해 정책 개발을 해야 할 경우가 있을 때 후보자님은 어떻게 하시며 어떻게 생각하며 어떻게 계획을 하고 계실 겁니까? 아까도 이와 유사한 위원님의 질문이 있습니다. 연구원 생활을 제가 가장 많이 했다 해서 제가 장점을 많이 가지고 있다는 생각을 초도 해서는 안 되고 하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연구원 생활을 오래 할수록 그 매너리즘, 한 직장에서 매너리즘에 빠져가지고 작년에 이렇게 했는데 뭐 올해도 대충 이렇게 하지, 이런 지적의 말씀, 아까 우리 장명구 의원님께서도 따갑게 말씀해 주셨는데 그렇게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걸 가장 경계를 하면서 아까 말씀해 주신 그 자율성과 창의성을 가지고 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만 올바른 연구원 경영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도의회에서도 여러 가지 그 연구 과제를 제시해 주셨는데, 요게 저희 연구원에서는 이제 빠듯하게 연초부터 무슨 연구 스케줄이 있고 각 개인별로 그 부담이 다 있는데 중간에 이제 또 이렇게 제시를 해오는 과제들이 또 수도 없이 많습니다. 요즘에는 인터넷 창구가 열려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통해서 도민들도 과제를 많이 아마 제안을 해오고 있을 건데, 요것을 뭐 친하다고 해주고 안 친하다고 안 해주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연구 심의회를 거쳐서 과제를 선별하는 것부터 연구를 수행하는 것, 예산을 수반할 것인가 말 것인가 하는 것, 이런 걸 전부 다 과학적으로 체계적으로 운영을 해 나간다면은 지금 의원님께서 지적하고 우려하시는 그런 문제를 사전에 차단해 나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원장님께서 단계 밟아오신 만큼 도민들도 그렇고 본 의원도 그렇고 기대가 큽니다. 기대가 큰 만큼 꼭 그렇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우리 박진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한 두 가지 정도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 송부영 우리 후보자님, 그 혹시 2021년도에는 지금 근무를 어디서 하셨죠?
조금만 크게 좀 해주세요. 예, 소빅연구위원으로 작년 6월 30일까지 연구원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7월 1일부터는 경상대 기초과학연구소에 그냥 연구원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한 달 반 지나서 그냥 또 연구원 하기에는 좀 그렇다 이래서 학술 연구교수로 이렇게 전환해서 제가 이거 근무한 적이 있습니다. 드리는 질문을 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지금까지 우리 의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보면 우리 그 메가시티에 대해서 뭐 질문을 이래 드리니까 조금 부정적인 생각이 지금 더 많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단체장이 바뀌고 새로운 사람이 오고 이런다고 해서 정책이 왔다 갔다 하면 안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앞에 김경수 도정 때는 메가시티를 하면 굉장한 시너지 효과를 있을 것이라고 대대적인 광고를 하고 홍보를 했습니다. 근데 우리 또 박완수 도정에 들어와서는 좀 많은 고민을 해봐야 된다. 또 우리 서부 경남에 어떤 소외가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걱정을 하시는 건 좋습니다. 좋은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정책이 단체장이 바뀐다고 해가지고 정책마저도 흔들리면 안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내년 1월입니까? 우리가 메가시티가 출범하기로 돼 있는 날이. 제가 지금 정확하게 지금 자료를 안 갖고 있어서 제가 모르겠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준비를 해도 저는 모자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서부 경남이 소외될 수 있는 부분은 충분히 있습니다. 그럼 그쪽에 어떤 식으로든 발전을 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되는 것이지, 진행해 오던 거를 중앙정부로부터 큰 어떤 프로젝트를 진행함에 있어서 이거를 미지근하게 이렇게 가서는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후보자님 생각은 한번 어떻게 좀 생각을 하시는지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위원장님, 제가 메가시티라는 그거에 대해서 굳이 이렇게 부정적으로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저는 메가시티의 기본 규약과 규약의 내용에서 보면은 재정, 인권 이런 걸 전부 다 분권화 시켜가지고 중앙정부가 가진 고유의 사무라든가 이런 것을 전부 메가시티로 넘겨줘야 되는데, 그런 거 전혀 없이 경남, 부산, 울산에 있는 행정 인력, 예산 이걸 조금씩 따가지고 거기에 뭐 하나 만들어서 그걸 운영하도록 하고 뭐 사무를 추진하게 하는 거. 그리고 사무 내용도 행정 조직이면 고유의 추진해야 될 행정 사무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행정 사무 자체가 극히 불분명합니다. 아까 이야기한 교통망 정도만 타치하는 그 정도. 그래서 제가 생각에는 이게 만약에 메가시티를 하자면은 과학 기술, 아까 보낸 지식 기반, 제조, 물류 등등을 포함하고, 가장 중요한 것은 뭐 노동이라든가 중소기업이라든가 환경 분야도 만약에 포함하면 좋겠죠. 하고 그만큼의 인력도 중앙정부에서 있는 인력을 데려오고, 그만큼의 예산도 중앙정부에서 이 메가시티 청에다 알겠습니다. 하면은 메가시티 충분히 추진해도 되죠. 시간이 지금 별로 없으니까 답변은 그 정도로 하시고,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금방 우리 후보자님 말씀 잘 하셨습니다. 그런 부분이 어떤 위원회가 결성이 되고 세 개 시가 우리 뭐 부울경이 대응할 수 있는 조직이 갖춰졌을 때 금방 말씀하신 그런 부분을 중앙정부로 건의를 할 수도 있는 것이고, 이거를 시작도 안 해보고 이럴 것이다라고 여기 지레짐작하는 거는 저는 안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파이를 키워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우리가 경남만 가지고 뭐를 하겠다는 것보다는 부울경 전부 합쳐서 파이를 키워서 중앙정부나 경기도권하고 어떤 대응 전략을 세워야 되는 것이 맞다라고 저는 판단이 되는데,
시작도 하기 전에 중앙정부에서 그런 거 안 해줄 것이다. 뭐 어떻게 할 것이다. 이렇게 짐작할 이유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만약에 그 원장님이 임용되시고 나면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시고 우리 부울경이 메가시티를 통해서 엄청나게 성장할 수 있는 부분도 충분히 있을 겁니다. 중앙정부로부터 어떤 약속도 받아낼 수 있을 것이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안 된다라는 전제를 깔지 말고 된다는 전제를 가지고 좀 움직여 주셨으면 좋겠고 아까 저 소외되는 그런 부분 같은 경우는 더 큰 뭔가를 협상해서 하면 됩니다. 부울경 우리 의원님들 9분씩 만약에 지금 회의한 내용대로라면 9분씩 해갖고 어떤 위원회를 만든다고 하는데 거기서 그 정책을 통해서 큰 시너지 효과를 우리 경남으로 가져오면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한번 심도 있게 한번 검토를 해 주셔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답변은 나중에 되시고 난 다음에 제가 한번 되시고 나신다면 그때 저희가 따로 그 원장님 모시고 한번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상 잠깐 하고 우리가 저 기획관님 잠깐 답변석으로 좀 나와주십시오. 오늘 예 저희가 정책기획실장이 계시면 저희 실장님한테 질의를 드려야 되는데 우리 그 유인물 책자 52페이지를 한번 좀 참조를 해주십시오. 그 제98회 임시이사회 심의 결의안 해갖고 2022년 8월 19일 그 회의에서 서명한 게 자료가 있거든요. 저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정책기획관실에서 우리 연구원을 관리 감독을 해야 될 책임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앞으로라도 그렇고 지사님, 그다음에 당현직 이사인 행정부지사님, 기획조정실장님 참석을 안 하셨어요. 그렇죠? 예. 이런 임시이사회가 과연 나중에 우리 경남연구원을 지도 감독하는 데 있어서 이렇게 무성의하게 해가지고 되겠습니까? 저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사님이나 부지사님이나 기획조정실장님이 참 무의미하다는 의미가 자꾸 들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 얼마나 중요한 자리입니까? 우리 연구원장님의 자리가 얼마나 중요한 자리인데 이런 식으로 회의 결과를 통과를 시켜가지고 이 자리에 오시게 하냐는 거죠. 우리 후보자님에 대한 예의도 아니에요. 이런 거는.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답변 잠깐 해 주십시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충분히 이해가 되고 다만 저 이사장이 이사회에 임시이사회에 참석하면 좋겠으나 그날 또 뭐 여러 가지 일정이 있어서 보면 제일 밑에 있는 감사 중에 제가 참석한 것은 물론 당연히 기획조정실장, 행정부지사, 도지사라는 저희 정책 결정 라인의 어떤 뜻을 다 받아서 제가 참석을 했습니다. 앞으로는 기조실장 최소한 기조실장 이상이 참석할 수 있도록 조금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날은 시간 관계상 이런 부분 하나하나가 우리 조직 관리에 굉장한 미스가 있어요. 지금 이거 말고도 여러 가지의 어떤 허점이 너무 많이 보이는데 앞으로는 이렇게 좀 안 하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요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그 위원님들 그 많은 뭐 좋은 의견 주셨는데 또 뭐 추가 질의 또 하시고 싶은 의원님들 계십니까? 아까 의원 우리 조신현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추가 질문은 10분입니다. 예, 조인신현입니다. 아까 제가 시간 관계상 조금 질의가 생략된 부분이 있어서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제가 그 우리 후보자님의 그 생각을 한번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경남 핵심 도시에 대해서 경남도가 직접적으로 나서서 이렇게 뭐 용역회나 용역 연구 과제를 가지고 용역 보고회를 한 것은 제가 딱 처음 한 줄 알고 있습니다. 그게 언제냐면 그 당시 그 서부청사에서 2018년도에 그 당시 아마 재단법인 경남발전연구원에서 주체로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그 당시 후보자님 근무를 하셨습니까? 2018년 제가 알기로 아마 2018년도 4월경쯤 될 겁니다. 근무를 하셨습니까? 하고 계셨습니까? 그 당시에 그 핵심 용역 과제가 뭐냐면 핵심도시 시즌2 로드맵 제시였습니다. 뭐 그까지는 제가 기억을 하고 계신지 잘 모르겠는데, 자, 사실은 지금 그 핵심도시 시즌2는 현재 정부의 그 공공기관 정책 과제로 지금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었는데 사실은 그 지금 현재도 이전 계획은 안개 속입니다. 이게 결정된 바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소리만 요란했지. 근데 이게 지금 임기 내 몰라 이 윤석열 정부 들어가지고도 이것도 지금 임기 내 뭐 국물만 떼일지 뭐 결과물을 내놓을지 저도 뭐 모르겠는데, 자, 이 후보자님 지금 핵심도시 시즌2 때문에 핵심도시 그 인근 지역의 부동산 투기 바람이 지금 거세게 일고 있는 것은 아마 알고 계실 겁니다. 그죠? 그 다음에 자, 그러면 만약에 우리가 지역 특성화 사업을 위해서 뭐 지능형 기계 사업이다, 항농화 바이오 산업이다, 이런 연간 그 공공기관을 유치를 한다고 봤을 경우에 그 이전 기간을 기존 핵심 부지 내에 잔여 부지를 활용하는 것이 맞느냐? 아니면 인근에다가 제2의 지구 단위 계획을 통한 부지 조성을 해서 시즌2 공공기관을 유치하는 게 맞느냐? 아니면 세 번째로 지금 그 쇠퇴하고 있는 지금 이 핵심 도시 때문에 그야말로 지금 그 쇠퇴되고 있는 기도심에다가 도심 속에 노후주택이라든지 그다음에 그 학교라든지 이런 것을 지구 단위 계획을 통한 개발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구도심에다 잡아 있느냐? 이 세 가지 중에서 지금 후보자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왜? 지금 도심은 쇠퇴하고 있고 구도심은 쇠퇴하고 있고, 그럼 쇠퇴했으면 핵심 도시도 사람이 처해져야 될 거 아닙니까? 공실률이 지금 50%입니다. 근데 그 50%가 진주에서 10개 전국에 10개 공공기관 중에서 제일 최우수 핵심 도시라 하는 데가 지금 공실률이 약 50% 정도 되고 있습니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거든요. 그래서 이 세 가지 방안 중에서 어떤 식으로 핵심 도시 시즌2의 그림을 그리는 게 좋겠습니까? 의원님 참 이게 어려운 과제입니다. 이게 시즌 1은 다 아시다시피 맨 처음에 이제 한 전체 이전 공공기관을 274개 정도로 설정을 했습니다. 그 중에 확정된 게 154개 정도 되고 나머지는 기존의 수도권에 그대로 남아 있는데, 시즌 2는 그 중에서 103개나 2개 정도를 지방으로 다시 이전하겠다는 전 정부에서 이제 그런 구상을 했는데 그 당시에 이제 2018년도 그렇고 2019년도 그렇고 우리 도에서도 우리 연구원에서도 그렇고 진주시에서도 우리 도에서 받아야 될 103개 중에서 받는 게 어떤 게 좋은가 하는 걸 또 한 10가지 리스트를 짠 게 있고 진주시에서도 그렇게 짰습니다. 짰는데
이전 공공기관을 받는 쪽에서는 만약에 이게 확정이 돼가지고 내려온다면은 그때 우리가 이제 그 이전 기관이 선호하는 지역이 있을 겁니다. 그렇게 그 선호하는 지역을 우리가 물색을 해야 되는 게 바람직하고, 왜냐하면은 전국에 혁신도시가 많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상대적으로 성공했다는 게 경남 혁신도시입니다. 그 이유는 진주시에 바로 붙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 나주 혁신도시 같은 나주와 광주 사이에 있는 허벌판에 해놓은 혁신도시는 거의 실패했다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정도로 지금 거의 그래서 제가 나주의 경우 뭐 이런 경우를 제가 예를 들겠지만, 나 예를 들었으면 하는데 시간 관계에서 예를 못 들었는데, 자 그럼 제가 결론을 낼게. 그럼 세 가지 중에서 어떤 방안이 제일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혁신도시로 이전하려고 하는 이전 기관한테 기회를 주는 게 그렇지. 맞고, 그렇죠. 두 번째는 예. 아까 LH공사와 유관한 주택 설계라든가 진흥형 홈산업 관련한 기관이라든가 이런 주택 금융 뭐 이런 등등 지원하는 기관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지원 기관들은 구도심에 유치를 해가지고 포진을 시켜주는 좋습니다. 게 도시 발전에 가장 바람직하다. 자, 시간 관계상 좋습니다. 그래서 자, 후보자님, 저 작년에 LH 사태, 그다음에 국도안전관리원 김천 이전 사실 뺏겼죠, 그죠? 뺏겼다 아닙니까? 근데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금 진단코자 지금 연구원에서 아마 용역을 하고 있죠. 용역을 아마 하고 올 것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그 제가 그 이야기한 그런 전체적인 윤곽 아니십니까? 이런 걸 조금 면밀하게 검토를 한번 해주십시오. 예, 말씀하겠습니다. 그 결론은 이전 공공기관의 직원들의 어떤 성향이, 직원들의 어떤 그런 의향이 제일 중요하다는 그런 취지고, 아까 경우에 따라서는 구도심에서도 뭐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는데 저하고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뭐 제가 질의는 더 이상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조인신 의원님 수고하셨고요. 우리 의원님들께 이제 당부 말씀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우리 후보자님이 아직 그 원장님이 아니시거든요. 정상적으로 원장님에 취임하시게 되면 각 의원님들 지역구의 현안 같은 경우에는 따로 업무를 좀 받아보시든지 아니면 그 자료를 좀 요구를 하셔가지고 더 세밀하고 좀 더 깊이 있게끔 지역구 이렇게 활동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오늘은 그 후보자 검증의 자리니까 될 수 있으면 지역구 민원보다는 우리 후보자님에 대한 검증 그게 좀 집중을 좀 해주십사, 이렇게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우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한상현 의원님, 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아까 질의 연결해서 하려고 합니다. 앞서서 존경하는 박준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신 부분이 겹쳐 있어서 그 부분은 제외하고, 혹시 부울경 메가시티에서 거점 도시가 어디인지는 알고 계신지요? 시간 관계상 그냥 제가 얘기하겠습니다. 메가시티는 부산권, 울산권, 창원, 동부 경남권하고 진주, 서부 경남권입니다. 앞서 후보자께서 서부권에 계속 경남 소외권을 계속 얘기하시고 어떻게 중앙에서 어떻게 다 깔아줄 거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지금 현재 남부 내륙철도, 함양 울산 고속도로, 달빛 내륙철도, 남해 여수 해저터널의 예타 통과 등 무엇보다도 현 윤 정부에서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가 알기로는 경남연구원에서 서울 경기처럼 동반 성장이 가능하고 성장 잠재력이 높다라고도 얘기했습니다. 박준 위원장님 말씀처럼 연구 보고서에서도 나왔지만 도정이 바뀌었다고 해서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는 일은 좀 발생되지 않았으면 하는 우려 섞인 생각이고요. 연구원의 설립 근거가 되는 법률이 뭔지는 아시는지요? 자, 민법 제32조 공익법인 설립에 관련된, 운영에 관련된 법률입니다. 제가 이걸 왜 얘기를 드리냐면은 지금 경남연구원에서 관련돼서 계속 앞전에 직무 수행 계획서를 보니까
인력에 대한 얘기를 계속 하고 계십니다. 그럼 이 인력을 구조조정을 하실 계획이라는 말씀이십니까? 구조조정이 아니라 인력이 지금 관리 인력 중심으로 지원 인력 중심으로 되어 있는 것을 연구 중심 체제로 전환해 나간다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근데 언뜻 보면 연구 지원 인력이 비대해 보이지만 이게 제가 알기로는 지정 보조 사업 등 운영에 관련 설립센터가 경남연구원에서 위탁 운영해서 규모가 커져 있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그 보조금 사업으로 유지되는 그 각종 센터가 한 8개 정도 있는데 대부분의 그 보조금 사업들은 행정 기능을 좀 보완하고 보조하는 그런 지원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순수하고 창의적인 새로운 정책을 개발할 수 있는 체제로 전환한다면은 그러한 보조금 사업에 영위되는 센터들도 연구 체제를 바꿀 경우에는 전환이 가능하다고 보기 때문에 그런 조직으로 전환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아까 후보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경남의 박사급 인력이 33분밖에 되지 않습니다. 네. 평균적으로 47명인 건 알고 계시죠? 네. 그렇다면 박사급 인력에 대한 충원의 계획은 있으신가요? 충원은 조직 진단을 하고 주어진 예산 등등을 고려해서 면밀하게 분석하고 만약에 우리가 연구 수요를 아까 전에 의원님들도 많은 과제를 주셨지만 그 과제를 수행해 나갈 수 있는 인력이 부족하거나 두 번째는 과제를 수행해 나가야 되는데 분야가 완전히 다른 그런 분야가 있을 때 그런 분야에 인원이 없을 때는 충원을 해야 될 것이라고 봅니다. 다만 저희 연구원이 도로부터 운영비 출연금에 의해서 운영이 되는 관계로 재정도 고려해서 인력 충원 계획은 수립해서 운영하겠습니다. 경남 인구가 네 번째로 많은데 연구직 인원수는 10위 정도 수준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연구비는 인구당 비례로 거의 꼴찌 수준으로 또 알고 있습니다. 출연금 역시 다른 평균 출연금은 90억에 비하여서 경남도 출연금은 22년 50억에 해당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한 50%밖에 되지 않는데 왜 경남연구원만 출연금이 이렇게 낮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제한된 도 예산을 우리는 18개 시군이라는 과한 시군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다양한 복지 수요라든가 개발 수요, 농어촌 수요 등등이 있기 때문에 예산 배분은 도에서 그리고 도에서 책정하고 도에서 하면은 의회의 그 예산 결산 심의를 통해서 배분이 되기 때문에 만약에 저희 연구원의 연구비가 모자란다 이러면은 의원님께서 좀 많이 지원을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출연금 외에도 다르게 그 개혁 방안은 가지고 계시는지요? 이 연구원 재정 관리 부분입니다. 그 보조금 출연금의 운영이 과거에 제가 초기 10년 동안은 거의 없었는데 그 이후에 이제 출연금이 많이 늘었는데 일단 우리 연구원이 우수한 질 좋은 연구 결과물을 양산을 해내고 그게 도정의 기여도가 높다면은 아마 우리 지사님도 또 예산을 담당하시는 분도 또 도의원 의원님 여러분들도 아마 우리 연구원을 막 도와주려고 스스로 막 이렇게 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일단 운영비 출연금 관련해 가지고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할 일부터 먼저 하자는 그런 주의고 거기에 따라서 출연금이 좀 늘어나면 좋겠다는 생각이고 두 번째는 각종 용역 사업이 있습니다. 중앙정부도 저희 연구원에 요청을 하고 시군도 하고 또 인접한 뭐 전남이라든가 이런 뭐 울산이라든가 이런데 또 과기원 이런 데서도 요청하는데 용역 사업을 통해서 일정 부분 운영금을 좀 늘리면은 재정 관리가 좀 돼 나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제일 큰 문제는 지방 소멸을 막고 청년이 저희가 연간 2만 명이 나가고 있습니다. 청년들이 돌아올 공간으로 거듭날 수 있게끔 경남을 만들어야 될 건데 그 구체적인 대안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묻고 싶습니다. 제가 연구를 지금 한 연구 결과를 발표 드리는 게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옛날에 했던 그 청년 관련해서 원론적인 말씀일지 모르지만 말씀을 드리면은
청년 문제는 뭐 주택 문제 또 뭐 중소기업 취업 문제 이렇게 해가지고 단순하게 해결된다면은 그건 넌센스입니다. 청년 문제를 다루는 한은 적어도 아주 적어도 5년이나 10년을 내다보면서 주택, 교육, 문화, 취업, 자기 그 취미 활동 등등 여러 가지 요소를 복합적으로 고려해서 청년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하지 않으면은 청년들은 계속 떠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청년들의 생태가 그런데요. 그런데 그 청년들이 기본적으로 생각하는 그것을 우리가 집중적으로 이렇게 캐치하지 못하는 정책을 만든다면은 아무리 예산을 많이 들이고 좋은 정책을 만들더라도 청년들은 지속적으로 떠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연구원에서는 그런 다각적인 방면으로 좀 연구의 그 깊이를 넓혀서 청년 대책 관련한 연구를 수행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질문 마쳤습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우리 임철규 의원님, 예, 질문해 주십시오. 예. 네, 우리 후보자님을 포함해서 모든 분들 참석하신 모든 분들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오전에 했던 말씀을 추가적으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거는 핵심이 국토 균형 발전을 우리 경남의 균형 발전 그리고 우리 서부 균형 발전과 연결해서 제가 말씀드렸고요. 우리가 공직자들이 일을 하는 어떤 방식에 있어서는 모든 공무원들은 가치 중립, 균형 감각이 좀 있어야 된다. 그런 생각을 저는 공직 생활을 하면서도 늘 해왔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가치 중립적이고 정치적 중립 이런 거 모든 걸 떠나서 우리가 해야 될 지금의 현 과제는 우리 박완수 도정에서 지금 공약에서 우리가 계속 말씀드렸던 서부 경남 균형 발전 그리고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업무의 중요도, 시급도, 중요성, 시급성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 핵심은 이 일들을 좀 빨리 진행하자. 아까 우리 후보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타이밍이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제 항공우주청도 지금 빨리 정부 조직법이 개정이 돼야 되고 우리가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많은 어떤 우리 여러 가지 일들을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와 관련해서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서부 경남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인프라가 부족하기 때문에 교육, 문화예술, 주택, 의료보건, 관광, 체육 모든 인프라들이 지금 취약합니다. 상대적으로 아까 제가 말씀드린 중부와 동부와 그죠?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린 KTX 삼천포까지 내려가는 지선, 서부 청사를 사천하고 진주 가까운 곳에 해서 컨벤션 효과를 낼 수 있는 컨벤션 센터 건립은 물론이고 다양한 인프라 확충을 위한 그런 것들을 우리 후보자님 이제 어차피 조만간에 원장님이 되실 거로 믿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니까요. 혹시 이 일을 언제부터 시작할 수 있을까요? 좋은 지적의 말씀이고 또 서부 경남의 균형 발전에 매우 필요로 한 내용 질문 같습니다. 지금은 진주와 사천이 분리되어 있지만 진주 사천 연남권에 분명히 새로운 거대한 마스터 플랜 도시계획이 만들어지고 거기에 기반을 두고 행정기관, 제조, 교통시설, 기반시설 말씀해 주신 컨벤션 센터 등등 모든 시설이 갖춰지면 되게 참 최적의 방안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로서는 사천과 진주가 엄연히 행정구역상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두 기초지자체의 뜻도 소중합니다. 그래서 그 두 기초지자체의 뜻과 경남도의 방향, 도시계획, 경남도에서도 이제 도시계획 방향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것을 염두에 두고
의원님 말씀에 따라서 조속하게 금년 내로 이 문제도 진주 사천 연담권 관련해서 연구를 시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좀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기본 계획이 됐던 그 세부 추진 계획이 됐던 그런 부분들을 잘 이게 전반을 아우르는 그런 것들을 좀 잘 담아서 가급적 올해 내에 그런 그 결과물이 성과물이 나와가지고 초반에 중요한 과제들을 먼저 풀어나가는 그런 그 선제적인 그런 어떤 행정력을 발휘하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임철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 응답을 마쳐도 되겠습니까? 예. 장시간 동안 우리 의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하실 능력, 자질 검증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도덕성 검증 준비 등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한 10분 정도 정의를 하고자 하는데 우리 의원님 그래도 되겠습니까? 네. 그러면 의의가 없으므로 좀 10분 정도 정의를 선포합니다. 잠깐